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파동의 성질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7번 그림은 파장이 같은 파동 PQ의 어느 한 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P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루에서 시작을 해서 원점을 찍고 그 다음에 골 찍은 다음에 다시 원점 마루까지 돌아왔죠.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이제 주기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P의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거고 ET가 되는 거고 Q의 주기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T가 되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억부터 풀어볼까요? Q의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기 때문에 얘의 역수꼴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기억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니은 진폭은 P가 Q보다 크다. P는 지금 이만큼이 진폭이고 Q는 요만큼이 진폭이죠. 그렇기 때문에 P가 Q보다 큰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속력을 구해볼 건데 속력은 파동에서 T분의 람다꼴로 쓰일 수가 있어요. 개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T는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고 파장은 길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파장이 어떻대요? 파장이 같대요. 파장이. 그러면 사실상 이 속력의 B는 주기에 의해서만 결정이 난다는 건데 P가 2배가 크죠. 그럼 분모가 2배 커지는 거니까 P의 속력이 Q보다 2배가 작아지는 거겠네요. 그러면 디귿은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걸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는 X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와 있고 하나는 T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X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동영상을 마치 사진처럼 찰칵하고 찍어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파동 마치 줄넘기를 흔드는 거를 찍은 것처럼 얘가 막 진행되는 거를 찰칵하고 찍어놨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보이는 이 길이 ED 그게 뭐가 되는 거고 P의 파장이 되는 거고 ED가 그리고 요만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Q의 파장이 되는 거죠. D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X는 D인 위치에서 어떻게 됐대요? P의 이 점이 변이가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 얘기는 처음에 올라갔다가 마루 찍고 원점 찍고 골 찍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을 순환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P의 주기가 ET0가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진폭은 P가 Q보다 작다. 맞네요. 2배 정도 작죠? 그 다음에 니은 P의 진행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즉 T분의 람다였어요. 그럼 T분의 람다 쓰시면 T0분의 D 맞는 거 체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Q의 진동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주기가 4T0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Q의 주기는 모르죠.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문제 조건에서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다는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T분의 람다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랑 얘는 T0분의 D였으니까 얘분의 얘도 T0분의 D가 되겠죠. TQ는 T0인 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얘는 틀렸네요. T0가 돼야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X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진을 찰칵 찍으시고 처음에 그 다음에 T0가 된 순간에 또 사진을 찰칵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파장과 진동수를 고르라고 했는데 그럼 파장은 그냥 요만큼이 파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 거고 그럼 진동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주기의 의미를 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주기는 뭡니까? 주기는 파동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좀 다 적어볼게요. 파동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1회 진동한다는 거는 이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양상이. 지금 이것도 어때요? 얘를 뜯어다가 그대로 겹쳐 놓으면 겹치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파동이 겹치는데 걸리는 최단 시간
왜냐면 내가 이거를 한 칸만 움직여도 겹치고 두 칸 움직여도 겹치기 때문에 가장 최초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얘만 봐보세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진행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면 이렇게 진행하겠죠. 시간이 또 지나면 이렇게 진행하겠죠. 아직까지는 겹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 어때요? 원래 있던 자리랑 겹쳤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어디 있던 게 여기에 있던 게 지금 여기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노란색에서 빨간색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이 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한 파장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때그때 좀 적절하게 필요한 거를 이렇게 뽑아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 끝에 점이 2D였다가 3D가 된 거죠. 그러면 이만큼 지금 한 파장 진행한 거 아닌가요? 요만큼 진행한 거니까 한 파장만큼 진행한 거잖아요. 한 파장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T0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그냥 주기가 되는 거예요. 주기. 그쵸? 심지어 파동도 겹쳤죠? 모양이. 자, 그러면 주기가 이거기 때문에 진동수는 얘의 역수.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중요합니다. 이 330번은 잘 별표를 쳐두시고 학습을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매질이 달라요. 매질이 A랑 B가 다르고 그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파장도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장은 얼마가 되고 A에서 파장은 2가 되고 B에서 파장은 4가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뭘 나타낸 거냐면 점 P에서 변이를 나타낸 거래요. 점 P에서 변이. 이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처음에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처음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 P가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이 점 P가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왜? 이거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 제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이때 P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잖아요. 여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으로 움직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왼쪽으로 움직였다면 이렇게 됐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때는 위로 올라가겠죠? 이 매질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파장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장이었던 겁니다. 이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 자, 그래서 아무튼 저 점 P에서 나타낸 건데 그럼 여기서 지금 원점에서 골 찍고 원점 갔다가 마루 찍고 다시 골 갔죠. 그 걸린 시간이 0.2초고 그걸 우리가 바로 뭐라 한다고? 주기라고 한다고요. 주기. 한 바퀴 돌아온 거니까. 그럼 주기가 0.2고 A에서 그리고 A의 람다가 2기 때문에 속력은 얼마가 돼요? TA분의 람다 A 그래서 10이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에서가 아니라 B에서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B의 람다는 알고 있지만 B의 주기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죠. B의 주기.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근데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기서 TA랑 TB는요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개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파동은 원점에서 계속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A에서 발생한 이 매질 A에 있는 파동이나 B에 있는 파동이나 근원은 똑같죠. 파원이 같으면 뭐가 같죠? 여기 적어두겠습니다. 필기 좀 잘 해두세요. 파원이 동일하면요. 이렇게 쓸까요? 잠시만요. 진동수는 누가 결정하죠? 얘는 파원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 파원이 동일하다는 거는 진동수 또한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랑 B에서 진동수는 동일하다는 얘기고 진동수가 동일하다는 거는 그 역수인 주기 또한 동일하다는 게 되겠죠. 그럼 얘도 어차피 0.2가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 0.2가 들어오고 분모에 그리고 분자에는 람다 B인 4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답은 20이 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번 고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기는 2초이고 T0일 때
x는 9에서 처음으로 변이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주기가 2초고 주기의 의미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기는 한 파장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내가 2초 동안은 몇 미터 이동하겠어?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만큼으로 움직이는 거야. 얘를 떼다가 이만큼 옮겨서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동하는 몇 미터 이동하는 거예요? 파장이 람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4m이기 때문에 2초 동안 4m를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t0초일 때 9m에서 파동의 변이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1이 됐다고 했는데 9는 여기죠. 그럼 처음으로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t0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총 거리가 얼마죠? 3에서 9까지 온 거기 때문에 6m입니다. 6m. 그럼 내가 이 t0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6m를 이동한 거라고요. 그럼 2초 동안 4m 이동했다는 거는 1초 동안 2m 이동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6m 이동했다는 거는 얘가 3초가 걸렸다는 거겠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은 이거 사진 캡처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 점에 대해서 나타낸 거죠. 근데 x는 2에 대해서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우선은 파동이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x는 2라는 점에서 처음에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점이 내려갔다는 건데 이 점이 내려가려면 어떻게 이동하면 돼? 파동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내려가서 이 위치에 딱 찍히겠죠? 그럼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에 한번 구해볼까요? 람다가 얼마? 4. t가 얼마? 2.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풀죠? 속력은 t분의 람다이기 때문에 8이 아니라 2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2초일 때 x는 4에서 y 값은 2가 된다. 이거 좀 중요한데 이 문제는 쉬워요. 이 문제는 쉬운데 언제 어떻게든 변형해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푼 다음에 변형 문제 한 2개 정도만 더 풀고 넘어갈게요. 디귿 같은 경우는 우선은 왜 하필이면 이 시간을 2초로 주어졌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준 게 아니란 말이야. 하필이면 지금 주기도 몇 초예요? 주기도 2초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2초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2초라는 건 한 번 주기, 한 주기, 즉 양상이 어때요? 원래대로 돌아온다고요. 양상이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2초 뒤의 모습이나 지금 처음 저 0초 때 모습이나 이 그래프의 모양은요 똑같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한 파장 이만큼 이동할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이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 변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x는 4에서 y 값이 2cm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처음에 x는 4에서 y 값이 0이죠. 그럼 2초 뒤에도 x는 4에서 y 값은 0이 된다는 거고 디귿은 틀렸다는 걸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3.5초 때 x는 뭐 5에서 y가 얼마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자, 이 3.5초를요 쪼개세요. 어떻게 쪼갤 거냐면 2초랑 1.5초로 쪼갤 겁니다. 왜 2초랑 1.5로 쪼개겠어요? 이 2초의 의미가 뭐야? 이 2초의 의미는요 한 주기예요. 한 주기. 이렇게. 그럼 한 주기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한번 칸을 쪼개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라고 했을 때 이 한 파장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네 칸만큼을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기 동안. 그럼 이동한 네 칸 이동했겠죠. 그 다음 이 1.5초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 1.5초는요 이 원래 주기의 4분의 3t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게 4칸 움직인다고 했죠. 그럼 얘는 4칸 중에 3칸만 움직이는 거예요. 4칸 중에 한 칸, 두 칸, 세 칸에 해당하는 거리만큼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보자면 2초가 지난 뒤에는 원래랑 모습이 똑같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4칸 중에 3칸에 더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x는 5에서 y 값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가 x는 5입니다.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3칸을 움직일 거야.
그러면 여기는 누가 와요? 한 칸, 두 칸, 세 칸. 얘가 오겠죠, 얘. 얘가 어떻게 오는가? 한 칸, 두 칸, 세 칸을 와서 y값을 봐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처음에 y값이 빵이죠. 그럼 여기 와서도 y값이 빵이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시간이 3.5초가 지났을 때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터무니없이 시간이 크게 나오면 어떨까요? 자, 얘가 첫 번째 예제였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3.5초래요. 13.5초. 그럼 그때 똑같이 x는 5에서 y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도 2초로 쪼개보자는 거죠. 그럼 이 13.5초라는 거는 2초가 몇 번 있는 거예요? 2초가 6번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12니까 1.5초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6번의 주기가 반복된 거예요. 근데 6번의 주기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모양은 처음하고 똑같을 거라고. 그 다음에 얼마가 더 흐른 거예요? 1.5초. 즉 4분의 3t만큼이 더 흐른 거기 때문에 얘도 이거랑 똑같이 3칸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 보는 위치가 x값이 같기 때문에 얘가 아까 0 나왔죠. 그럼 얘도 당연히 0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은 없는데 충분히 출제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3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풀기 전에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물결파 발생 장치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역 1과 영역 2에서 파장은 달라졌지만 여기서 파장 얼마예요? 4가 나오고 여기서 파장은 2가 나오죠. 왜냐면 골 마루니까 이만큼이 한 파장, 얘는 요만큼이 한 파장. 근데 결국에 영역 1과 영역 2에서 만들어진 파동은 이 물결파 발생 장치라는 동일한 파1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 1과 영역 2에서 진동수랑 주기는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P에서 변이가 어떻게 됐대요? 골, 마루, 골. 근데 2초 걸렸죠. 그러면 P에서 주기가 2초라는 거고, 근데 어차피 주기는 영역 1과 영역 2에서 같으므로 사실상 이 모든 부분에서 주기는 다 2초가 된다는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영역 1에서 물결파의 파장은 4cm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2초일 때 Q에서 물결파 변이는 이거 전 문제에서 봤던 디귿하고 똑같죠. 양상이. 2초라는 거는 어때요? 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주기. 그럼 한 주기라는 거는 어차피 그 양상이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골, 마루, 골이기 때문에 2초 후에도 이 Q점은 마루가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변이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마루인데. 그 다음에 디귿. 자, 영역 두 번째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T분의 람다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1 맞네요. 이거 왜 P인데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P랑 TQ는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4번은 20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 한번 쭉 봐볼게요. 우선 주기가 2초인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T는 2초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매질 1과 매질 2에서 파장이 다르네요. 그럼 이 매질 1에서 파장은 얼마죠? 골, 마루, 골이니까 골에서 골까지 2m죠. 2m. 그럼 여기서 람다는 2가 되고, 이 매질 두 번째에서 람다는 어때요? 3에서 6, 4.5에서 7.5니까 얘는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첫 번째는 t가 0일 때,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은 t가 3일 때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3초가 경과된 거죠. 기억! 매질 1에서 파동의 파장은 1m이다. 틀렸습니다. 2m죠. 그 다음에 2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t분의 람다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2분의 3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t는 0부터 3초까지, x는 7m에서 파동이 마루가 되는 횟수는 몇 회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7은 여기에요. 이 위치. 그리고 이 3초 경과 있다 했잖아요. 3초. 이 3초 경과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3초라는 거는 2초랑 1초로 나눠서 쓰실 수가 있죠.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얘가 뭐가 되니까? 얘가 바로 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반주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한 주기 동안은 한 파장을 그대로 옮겨 놓는 거기 때문에 양상이 원래 거랑 똑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지금 이 상태로
한 파장이 진행하게 되면 그때 이미 이 마루가 지나가고 어디까지 오는 거야? 얘네가 이렇게 이동되는 거죠. 그럼 이때 한 번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한 번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양은 원래대로 돌아왔잖아요. 여기서 반주기가 지나는데 반주기는 반파장이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반파장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한 파장이 3이기 때문에 반파장은 1.5예요. 1.5. 그럼 여기서 1.5칸 떨어진 거를 살펴보면은 여기죠. 여기. 그러면 이만큼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쭉 옮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얘도 겹쳐있기 때문에 이 1초 동안에도 한 번 지나가겠죠. 그럼 총 2번이 지나가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4cm/s라는 힌트가 있고 우선은 이런 거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람다를 다 적어볼게요. 람다. x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람다는 8 그리고 여기서 람다는 4입니다. 근데 진행 속력이 4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주기는 얼마가 돼요? t분의 람다가 4가 되는 거니까 주기는 2가 되고 여기서 주기가 얼마가 돼요? 여기도 똑같이 2가 되겠죠. 왜? 어차피 파워는 동일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속력은 또 얼마가 나와요? 여기서 속력은 2가 나오겠네요. 자, 기억. 파동의 주기는 2초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8이 아니라 2였죠. 그럼 이것만 잘 적어 놓더라도 기억하고 니은이 바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T가 0.1초일 때 P에서 파동의 변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0.1초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주기가 2초였죠. 주기가 2초인데 0.1초라는 건 20분의 1, 주기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한 칸 진행하는 것도 4분의 1t인데 20분의 1t는 굉장히 작은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옮겨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살짝만. 이 한 칸조차도 안 되게 살짝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A에서 B로 진행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살짝 진행을 시켜볼게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때 어때요? 원래는 여기 있던 점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찍히겠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yp보다 작다는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모평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 연계 문제였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미리 좀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수월하게 풀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좀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사실상 필수적으로 좀 학습을 해야 된다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에서 Q까지 가는데 0.3, Q에서 P까지 가는데 0.1이 걸렸다고 나와 있고 시간이. 그럼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P가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P에서 Q가 될 때는 몇 칸 움직여야 돼요? 몇 칸? 한 칸만 움직이면 돼요. 그쵸? 왜? 이렇게 한 칸만 움직이면은 마루가 1에서 어디로 가요? 1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한 칸만 움직이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파동이었으면 P가 Q가 되기 위해서는 몇 칸 움직여야 돼요? 얘가 어디로 와야 돼? 얘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마루가 마루에. 얘는 여기 못 오나요? 그럼 지금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얘가 가장 가까운 마루에 위치하려면 이렇게 세 칸을 움직여야겠죠. 하나, 둘, 세 칸.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오래 걸리겠어요? 얘가 더 3배 오래 걸리겠죠. 근데 딱 보니까 P에서 Q로 가는 게 더 길어요. Q에서 P보다. 그러면 좀 합리적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세 칸을 움직여서 0.3이 걸린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Q에서 P 갈 때는 어때요? Q에서 P 갈 때도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2에 있죠. 마루가. 근데 여기서는 마루가 어디 있어요? 1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 칸만 가면은 Q에서 P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한 칸 움직이니까 0.1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세 칸에 0.3, 한 칸에 0.1. 따라서 이 파동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고 바로 풀어볼까요? 파장은 4m이다. 4m 맞죠? 그 다음에 속력이 10m/s라고 나와 있어요. 자, 파장이 4고 속력이 10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주기죠. 그러면 속력은 t분의 람다였는데 이거 넘겨버리시면은 vt가 람다가 됩니다. 그럼 v랑 t 곱하시면은 v랑 t 곱하시면은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t가 0.4인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틀렸네요. 그럼 답은 3번.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 337번부터는 이제 굴절 문제예요. 굴절 문제. 자, 굴절 푸실 때 법선 먼저 그려두신 다음에 각도가 좁은 쪽이 뭐라고 했어요? 각도가 좁은 쪽이 굴절률이 크다. 그래서 굴절률은 이렇게 된다. 여기도 어때요? 각도가 좁은 쪽이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B보다는 A가 크고 B보다는 A가 크고 A보다는 C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고, 기억 니은 디귿 봅시다. 기억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파장은 속력과 비례하고 굴절률과 반비례합니다. 그럼 A에서가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파장은 작은 거죠.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P의 진동수는 큰 게 아니라 같습니다. 파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동수나 여기서 진동수는 동일하겠죠. 주기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디귿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자, 어때요? B에서랑 C에서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가에서는 이걸 알려주고 나에서는 이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B의 굴절률이 C보다 작은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는 거는 합리적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8번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선은 이거 물결파 같은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일렁일렁, 파도가 이런 식으로 일렁일렁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진행 방향은 이렇게 그리시는 게 아니라 얘에 대해서 수직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수직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럼 법선을 그었을 때 얘 각도가 더 작네요. 그럼 굴절률은 이쪽이 더 큰 겁니다. 매질 A보다 매질 B의 굴절률이 큰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경계가 나올 때 평평하게 나오거든요. 평행하게. 근데 얘는 곡면이죠. 곡면. 이 곡면에서 굴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이 닿는 부분에 접선을 그리셔야 돼요. 접선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접선에 대한 법선을 그려봅니다. 법선. 그럼 법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그때 이 각도랑 이 각도를 비교했을 때 얘는 크고 얘는 작잖아요. 그럼 이 작은 쪽이 굴절률이 더 크다는 거기 때문에 매질 1이 매질 2보다 굴절률이 큰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1과 2는 각각 A랑 B 중 하나라고 했는데 1이 더 크고 B가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풀어보겠습니다. 가에서 파동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B에서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속력은 더 작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2는 B이다. 아니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파동의 파장은 2에서가 길다. 2에서가 굴절률이 더 작기 때문에 긴 거죠. 속력도 빠르고요. 그럼 답은 2번인 걸 체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어요. 자, 이 실험은 그 수심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수심에 따라서 뭐가 변하냐면요, 파장이 변해요. 여기는 지금 파장이 짧고 여기는 파장이 길죠. 이게 한 파장이거든요. 이만큼이 한 파장이고. 근데 이 물결파 발생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가 같은 거야? 진동수랑 주기가 같아요. 그럼 진동수랑 주기는 같은 상황에서 람다가 이 2 쪽이 더 크다는 거는 속력 또한 이쪽이 더 크겠죠. 이렇게. 왜? 속력은 t분의 람다니까 얘는 그대로고, 그러면 얘랑 비례하기 때문에 람다가 큰 쪽이 속력도 큽니다. 기억,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맞고, 니은, 진동수는 같습니다. 그 다음 디귿, 결과, 물결파의 속력은 물이 깊은 곳에서가 얕은 곳에서보다 빠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연식이 조금 됐긴 했는데 수능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공기에서 유리로 꺾이면 유리 쪽이 더 각이 좁죠? 그렇기 때문에 굴절률은 유리가 공기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쪽에서가 따뜻한 공기에서보다 큰 게 아니라 작겠죠.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빛의 속력은 뜨거운 공기에서가 차가운 공기에서보다 크다. 이거는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크고 위쪽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는 거고, 그리고 신기루 같은 경우는 제가 개념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빛이 이렇게 휘어서 오는데 우리 노는 이게 직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이 맺힌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한번 잘 복습을 해보시고 박물관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